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쩐누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군입대 컨설팅을 네. 제가 이제 하고 있잖아요. 아, 네네. 네. 근데 흔쾌히 또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야말로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SNS 마케팅 전문가 임정은입니다. 네. 혹시 자녀분은? 네. 저희 남자아이 둘 있고요. 12살 그리고 6살 그렇게 네. 있어요. 12살, 6살이면 네. 군대를 2번 보내셔야 아, 되겠네요. 네. 남자는 한 번 보낼 때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저 네. 맨날 우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컨설팅 자료를 보니까 공군을 지원하셨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 아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힘든 거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육군은 싫대요. 네. 근데 또 해군은 발멀리기가 너무 심해서 힘들 것 같다고. 네. 그래서 공군, 네. 민군 괜찮을 것. 또 막내 삼촌이 공군을 갔다 왔으니까 그 영향이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네. 공군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공군이 네. 준비만 잘하면 되게 괜찮은 곳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오, 네. 준비가 돼야 되는군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네. 아들을 조금 이제 대화를 해 보시고 또 뭐 이렇게 키우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어떤 아들로 좀 키우고 싶으세요? 저희는 원래 이제 혼자 6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외동처럼 어떻게 보면 네. 컸죠. 그래서 좀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굉장히 좀 엄하게 키웠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좀 여리더라고요. 반대로 아이가 조금 좀 여리고 또 네. 운동도 잘 못하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해서 저희는 또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하게 키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 좀 아이가 좀 힘들어하긴 했는데 동생이 이제 같이 태어나면서 네. 서로 어울리면서 좀 이제 나이도 좀 차니까 네. 또 아이가 또 너무 우리가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또 잘 네. 자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천만다행이네요. 아, 네네. 보통 보면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시샘을 많이 하고 생기긴 해요. 싸우는데. 6년 터울인데도 네. 가끔은 유치원생 둘을 키우나 싶을 때가 있어요. 참. 그래도 형제가 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들 하나 키우다 보니까 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단체 생활이나 이런 걸 할 때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건 좀 상관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도 그래서 아마 더 남자 아이가 좀 더 강하게 컸으면 하는 바람에 조금 더 억압적으로 네. 좀 강하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운동도 많이 시켰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저 운동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네. 아이가 혼자서 이제 클 거 세상 풍파를 이겨내라고 아. 태권도도 시키고 수영도 시키고 지금 뭐 농구도 하고 있고 줄넘기도 하고 네. 운동 되게 많이 했는데 학교 선생님한테서 한 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아이가 운동을 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어. 좀 시켜보는 건 어떠냐고. 그래서 많이 시켰는데요. 인라인도 별도로 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시켰는데요.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도 제 아들을요. 네. 운동만 진짜 열심히 시켰어요. 오. 다 시켰어요, 운동을. 네네. 수영, 태권도, 맞아, 수영도 인라인, 시켰어. 볼링, 탁구 오. 다 시켰거든요. 결론은 얻은 게 뭐냐면 제 아들은 운동을 뺀 나머지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빙고. 그러니까 저도 수영도 시키고 이랬거든요. 그나마 지금 하고 있는 농구는 친구들이랑 친한 친구들이랑 하니까 그건 재밌다고 하기는 하는데 저도 결론은 운동은 별로. 그러니까요. 엄마 욕심이었나? 그래서 이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이 대화를 자녀하고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엄마가 하라는 대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론은 재능이 없어. 맞아. 우리 그 물놀이 너무 좋아하고 수영 너무 좋아하고 해서 그럼 박태환이 돼봐라 막 이러면서 수영을 한 2년 넘게 시켰는데 재능이 없어요. 그냥 물놀이만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의 그 모습과 실제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거는 많이 다르다는 거. 혹시 아들의 진로는
대화를 좀 해보셨어요? 뭐 어떤 걸 해보고 싶대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마침 학교에서도 진로 상담이 돼가지고 또 그걸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도 이제 종종 얘기를 했지만 내 꿈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는 치과 의사였는데 갑자기 또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의사 되려면 엄청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데 너 그리고 수술도 하고 피도 봐야 되는데 가능하겠어? 이랬더니 가능하대요. 그러더니 한 달 전인가 판사가 되고 싶대요. 한참 그 무슨 드라마에 빠져 있더니 그러더니 이번에 이제 좀 너가 좋아하는 걸 한번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요. 이 아이가 레고를 좋아하고 그걸 새로 창작하고 그거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또 하면 막 7시간, 8시간씩 앉아서 하거든요. 밥도 안 먹고. 그리고 뭐 퍼즐 보니까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다른 직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뭐 수학을 좋아하고 그러면 막 하다가 자기가 그러면 건축 이렇게 건물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해보고 싶다 얘기를 해서 일단은 또 그쪽으로 또 다시 바뀌었어요. 꿈이 언제 다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뭐 책을 빌리고 싶다고 건축 관련된 책을 좀 빌려서 좀 봐야겠다면서 또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를 이제 들었을 때는 꿈이 지금 계속 이제 바뀌고는 있잖아요. 근데 그 꿈 중에는 하나는 내가 앉아서 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게 그게 이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거를 토대로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건강 쪽에는 아토피가 약간 있어가지고 그러면 아토피가 있으면 약간 조리 쪽은 제한이 될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조리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희 큰아버지가 취사병이셨는데 너무 힘드셨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적성에 맞는 사람은 조리가 되게 좋은 기회예요. 근데 군대의 조리는 정말 큰 대량의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손질해가지고 넣는 거, 관리하는 거 이런 시스템을 다 배워요. 그래서 이게 요리를 하는 사람한테는 조리 쪽이 되게 좋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한테는 실질적으로 이제 몸 쓰는 사람한테는 조리병을 추천하지 않아요. 고문이겠네요.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물건이 오면 그거 다 날라야 되죠. 날라서 그거를 요즘은 군대는 다 이렇게 시설이 좋아가지고 다 다듬어서 많이 와요. 아 그래요? 다듬어서도 많이 믿을 수 오고 없다. 그리고 김치도 다 담궈서 오고 뭐 이런 게 많이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리 쪽은 이제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이 보니까 태권도 팔품이 있고 그래도 운동 싫어하는 게 있네요. 맞아, 태권도도 배웠어. 그러니까 운동을 못할수록 시켜야 된다라는 주변에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못한다고 더 안 시키면 더 못한다고. 그래서 정말 저 이거 따로 갔는데 울었잖아요. 그거 국기운 따라가서 너무 잘하는 거. 그래도 재능이 있네요. 국회의원까지 가서 태권도 해가지고 따온 거 보면. 그리고 이제 취미 특히 이거 봤을 때 레고 조립, 재청소하는 거, 퍼즐, 보드게임, 인라인 타기 뭐 이런 걸 이제 좋아한다고 돼 있고 진로 검사 결과는 관습형. 약간 이제 그러니까 조직에서의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것들에 좀 잘 어울리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사나 뭐 교도관, 승무원, 판사 뭐 이런 것들을 직업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뭐 정리하는 그런 조직에서 하는 일, 그런 거를 이제 했는데 지금 공군을 얘기하셨어요. 공군 병사. 공군은 21개월이에요. 공군 기간이. 더 기네요? 더 길어요. 저희 막내 동생이 공군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그리고 휴가도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긴 만큼 휴가를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휴가를 툭 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서 뭐 자격증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해서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자격증 공부를 해서 공군 갔다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면 공군 같은 경우는 육군보다 더 힘들어요. 보직 자체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건 다 육군 거예요. 육군의 보직이 이렇게 많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건데 공군은 딸랑이가 하나예요. 이거 하나예요, 한 거. 그러니까 공군은 그만큼 들어가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치열하다는 얘기죠.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어디를 간다? 육군 가시면 돼요. 그래 제가 그 얘기했어요. 네. 너 이거 준비 안 되면 네. 병사, 육군 병사로 네. 맨날 훈련 받아야 된다고. 네. 그랬더니 원래는 네. 공군도 나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공부는 못 하겠는데 네. 또 해군은 또 뭐라 그러더라? 또 그 배멀미를 해서 못 하겠대. 그냥 어지러 멀미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공군 꼭 비행기 타는 건 아니고. 그럼요. 그 남동생이 정비 쪽이었나? 그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삼촌 봐라, 삼촌 그거 네. 했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는 공군 가겠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육군도요. 네. 전방도 그게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질에. 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전혀 이상 없고 그리고 본인이 자연에 있으면서 이게 그 생활이 도시 생활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맞는 사람들은 또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본인하고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게 네. 공부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고 도시에 있는 게 싫어요. 기계 만드는 게 정말 싫어.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쪽으로 가면 되게 고통이고 스트레스겠죠. 근데 그게 맞는 사람들은 있어요 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조직적인 그런 시스템 안에 있는 게 네. 어울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면 오히려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공군은 기술병 모집 인원수가 일단 작아요. 네, 작고 그 다음에 육해 공군 해병대 같은 경우 이게 10월달 그러니까 내년께 올 10월 초쯤 되면 항상 계획이 나와요. 1년치가. 그래서 자녀분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 네. 그때 10월 달쯤 해가지고 이렇게 쭉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아들이 20살이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인력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중에서도 내가 이제 아들을 이제 어느 정도의 거기에 맞춰서 보내야겠다라는 거를 계획을 할 수 있어요. 10월 달부터. 네, 10월 달부터 그 선발 시기에 대한 그 자료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육해 공군 해병대 다 그 보직들 중에 기술병들은 고등학교하고 대학 진학 그 관련 그런 것들 그 출석 네, 그거를 봐요. 출석이 중요해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와요. 근데 간혹 안 보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특기병들 중에서도 대회에서 입상한 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육군 같은 경우는 있는데 지금 공군은 제가 보니까 아직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지금 점수 보이시죠? 학교 출석 사항에 이 정도 점수면 10점이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네. 이 점수 중복 불가인데 이거 같은 경우 점수도 8점이에요. 확률도 있네요. 있어요. 열심히 피 뽑으라 해야 된다. 이게 혼혈도 횟수가 있으니까 그 횟수 맞춰가지고만 하시고 뭐 더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에서 한다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해도 돼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가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격, 면허 이런 거 전공 이런 것들이 다 점수화로 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병이 있는데 한 3개 정도가 조금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교육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정보체계 관리, 암호 취급 요거 3개가 좀 아드님하고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여드리면 자, 군대에 가는 2가지 방법 일반 보병하고 모집병이 있어요. 일반 병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병부청에서 이때 들어오세요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군 같은 경우는 본인 선택원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날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몇 월 달에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몇 월 달에 이때 할게요 라고 선택은 할 수 있는데 사단하고 보직은 본인이 선택이 안 돼요. 전산 추첨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그 자율이 없어요. 모집병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모집까지도 본인이 다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모집병이에요. 저희 조카 모집병으로 갔다. 네. 이 서류들은 다 드릴 거예요.
공군 지원 자격 보시면 이건 쭉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나왔을 때 네. 그냥 일단 조형학교 졸업하고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안 되죠. 중요한 건 그렇지. 준비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중요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지원 자격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원 자격에 맞아야 되겠죠. 네. 네. 이 많은 지원 자격들을 쭉 보셔야 돼요. 그리고 되게 많죠. 여기 디자인 병도 있어요. 그런데 오 신기하다. 네. 되게 많네요. 되게 많죠. 오. 네. 우주 기상 분석병도 있어. 네, 이게 다양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기 때문에 군대 딱 하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맨날 힘들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공군은 비행기, 뭐 해군은 배 타고 다니고 그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되게 많네요. 네, 되게 많아요. 그 외에도 많은 보직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준비해서 그 모집 그게 떴을 때 가면 되는 거죠. 21개월 보이시죠? 네네네. 21개월이기 때문에 이 평가 배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게 다 표가 다 돼 있어요. 이게 준비를 안 하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보면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죠. 전공 과목에 대한 배점. 네. 이게 대기업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이게 복유 출결상 보이시죠? 네. 네. 이게 결석했을 때 3년간 무계조금이네. 네. 근데 이 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각, 조택 1회로 처리한다고 돼 있죠. 어머, 지각도 들어가네요. 네. 네.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어머니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이런 게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특히나 좀 많이 그게 지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풀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저희 때는 지각이 어딨어 막 이러면서 다녔지만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미리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가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거죠. 자, 인사교육병 한번 볼까요? 인사교육병이 보면 자, 주요 특기 개요 이렇게 보이시죠? 인사기록 업무하고 문서 작성하고 최종 분석 우편 업무하고 각종 행사 관련 업무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뚝으로 앉아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앉아서 열심히 컴퓨터 관련된 그래서 이 직종을 딱 하고 나오면 정말 문서 처리 잘해요. 그것도 공기관에 또 문서는 또 무섭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스템을 거의 다 배워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좋은데요? 근데 스트레스는 받아요. 왜? 뭔가를 종합하려고 그러는데 숫자가 안 맞아. 네, 항상 그래요. 항상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 문서와 실제로 그 실물이 다니면서 그거를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앉아서 많이 할 수 있는 사무직이죠. 자, 정보체계 관리, 전자계산 쪽이에요. 이건 컴퓨터 관련된 쪽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앉아서 그냥 거의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면 컴퓨터 체계, 상황실 브리핑 체계, 네트워크 관리 운영 같은 거 이런 거 사실 공군에 이 정도 들어가면 어디에 가도 취업하는데 명함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사실 컴퓨터 체계 이런 걸 다 배우고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실제로 투입이 딱 돼가지고 가면 실제 경험들이잖아요. 거기 안에서는 우리가 보직을 하나 받는다고 해서 하나만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다 하는 것도 아니지만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거는 일반 기업을 들어간다고 해도 대기업에 이런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러면 군대 안에는 사실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다 이게 전산 장비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가 오히려 군대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보다. 준비만 하면 이거 경험 쌓는 데는 아주 좋아요. 군사 암호 취급. 이거는 이제 암호 취급인데 이것도 경험을 쌓기 참 힘든 직업이에요. 그렇죠.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군대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군대에서 암호 취급 관련된 업무를 배운다. 그러면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많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준비만 좀 하고 본인의 적성만 찾는다고 그러면 괜찮은 직종들이 되게 많아요. 보직이. 네네. 근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니다는 거죠. 어디에 보면 아느냐? 여기에 배점표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엄청나다. 네. 그리고 모집 인원도 워낙 작아요. 모집 인원이 많이 없어요. 이게 한 번 나올 때 보면 몇 명이에요? 한 3명? 뭐 4명? 한두 명?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러면은 아예 딱 그걸 가려고 목표로 삼고 계속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한 번에 준비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게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군대도 아무나 못 가는구나. 그러니까 본인의 그 적성을 살려서 경험을 쌓는다고 그러면 이게 미리 확인을 하고 이 서류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아빠들은 안 한다. 왜? 군대를 싫어한다. 아빠들 군대 진짜 싫어해요. 근데 그게 또 이해가 가요. 왜냐면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가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배정받아서 마치. 그렇죠. 배정받아서 갔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접하면서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이 많잖아요. 힘들었던 기억. 그렇죠. 그게 너무 강한 거야. 근데 이게 제가 군대를 딱 생각했을 때 본인의 적성에 맞는 거를 사전에 이렇게 찾고 그러면 이런 사실 기회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아니 뭐 조카 보니까 뭐 공고 딱 뜨면은 정말 뭐 그 여기 딱 하자마자 신청 안 하면 못 들어간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 2번 정도 못 들어가고 3번째 원하는 대로 해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군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편한 데 갔다 온 거 아니냐고. 이게 그렇게 찾아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군대 안에 가서도요 체계적으로 그거를 해요. 대부분 보면 제가 이렇게 근무를 쓰거나 이럴 때 보면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다 자율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정말 많아요. 컴퓨터도 사용 가능하죠. 핸드폰 사용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할 시간이 많은데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해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공부를 해요. 그치. 이게 그리고 군대는 좋은 게 일과가 딱 끝나면 딱 끝나거든요. 거의 훈련이 특별히 잡혀있지 않은 이상은 개인 정비 시간이나 이런 거에서는 요즘은 터치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많이 좋아졌네요.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억울해 하시죠. 근데 많이 시스템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준비해서 내가 원하는 게 목표가 있고 군대 안에서 돈 안 들고 사실 이거 경험을 최고의 경험을 하는 거를 사회에 없는 경험을 그걸 하고 진로를 딱 연계해가지고 하면 정말 저한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그 경험일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자녀분도 지금 이제 계속 목표가 바뀔 거예요. 목표가 바뀔 텐데 그 목표 바뀌는 거를 한번 이제 중학교 때 한번 보시고 또 고등학교 때 한번 보시고 해가지고 이거를 컨설팅을 좀 이렇게 잘 준비해서 시기가 왔을 때 한 번에 본인이 원하는 적성에 맞는 보직을 찾아서 들어가면 평생을 아마 잘 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가뜩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과의 이런 부대낌을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늘 넌 군대 가면 어떡하냐 그게 늘 걱정인데 이렇게 미리 알고 또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면은 적응하는데도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훨씬 좋죠. 왜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대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걸어야 이 사람이 나한테 정보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답답하면 본인이 말을 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오늘 하여튼 컨설팅을 이렇게 진행해 봤고요. 오늘 컨설팅 하면서 좀 어떠셨는지. 제가 알고 있는 군대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에서도 좀 약간 요즘 현대 군대를 좀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그 군대하고 좀 달랐고 지금 이제 아직은 좀 어리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내후년이 중학생이고 곧 있으면 고등학생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이렇게 알고 가는 거라 또 모르고 막상 나 그래도 육군은 안 가고 싶은데 이랬을 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좋은 기회에 이렇게 상담 받고 또
앞으로 또 아이랑 또 심오하게 얘기를 또 둘째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시네요, 진짜. 저희 먹방러 둘째도 있잖아요. 그 친구는 저희가 맨날 군대 가서 말뚝박으라 그러거든요. 엄청 활동적인 걸 좋아하고 네. 이래서 그러는데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네네. 같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네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